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자마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과 2차장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습니다. 국정원 수뇌부 3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최근까지 이어져 온 인사 논란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원장부터 1, 2차장까지 국정원 최고위직이 동시에 교체된 건 매우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선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지난 6월엔 김 원장 측근 간부의 인사 개입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1급 인사가 무더기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후 권춘택 1차장이 내부 감찰을 받았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 출신인 김 원장과 국정원 출신 1, 2차장을 동시에 교체해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에서 인사 갈등이 계속해서 외부로 공개되고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원 본연의 정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된 만큼 교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국정원 출신이 아닌 현 정부 인사 등 외부 발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후임 원장 임명 전까지 원장 대리를 맡은 1차장엔 홍장원 전 영국 공사가,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이 임명됐는데 박근혜 정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인사들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이 먼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박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답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 과정은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4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本日の日韓外相会談におきましても、このような判決が出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るとして改めて抗議を行いました。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고 일본 정부 역시 이번 판결이 당시 합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호명 순서를 놓고 한일 양국 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호명했지만 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국 뒤에 한국을 붙여 일중한으로 표현했습니다. 日中間の GDP は世界の2割を超えるように世界における我々の存在は高まってい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2030년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제쳐두고 우리나라 부산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의 숙소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병을 앓던 이 남성의 방에서는 허 대표의 얼굴이 붙어있는 우유, 이른바 불로유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불로유의 성분 검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아침
경기도 양주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안 숙소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남성은 지병으로 요양원 생활을 이어오다 아내와 함께 이틀 전 입소했습니다. 해당 객실에는 우유병에 허 대표의 사진이 붙은 이른바 불로유가 발견됐습니다. 불로유는 허 대표가 병 치료에 효험이 있고 절대 썩지 않는다고 신도들에게 권하는 음료로 유족 측은 이 음료와 사망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 측은 그러나 불로유는 신도들이 각자 우유를 구입한 뒤 허 대표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판매를 했으면은 식품위생법에 당장 이제 저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먹는 거라 문제가 없고. 경찰은 외상이나 학대,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우유의 감식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바닷가 절벽에서 들것을 다급하게 구조정으로 옮깁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 서귀포시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일행과 기념사진을 찍던 50대 남성이 8m 절벽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온몸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SUV 차량의 차체와 문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무인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려고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로 놓은 채 문을 열고 나오다 차량이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도심에서 난데없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는 차량을 시민들이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 운전자는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추격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시민은 내가 이 차를 놓치면 다른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아 막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의 한 도로. 소형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수상하다고 느낀 뒷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올려 앞차를 쫓아갑니다. 비상등을 켜고 추격에 나서자 마주오던 차량들이 황급히 길을 비켜줍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역주행을 하고 막 비상등판 켜고 빵빵거리니까 뭐가 다급한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마주오던 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가는 소형 승용차. 경적을 울리며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주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km 이상 이어진 추격전. 그 사이 추격 차량은 석 대로 늘었습니다. 마침내 뒤따라온 차량이 도주 차량을 가로막는 찰나. 그대로 차를 들이받더니 후진을 하다가 따라온 뒷차와도 부딪힙니다. 새로 합세한 차량까지 모두 넉 대의 차량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게 된 운전자는 그제서야 도주를 포기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무슨 양복은 사람들 눈알 다 돌아 있고 장난 아니었어요. 무섭더라고. 계속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이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더 막았죠. 경찰은 40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우리 제조업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꿈을 안고 취업했지만 적응은 쉽지 않습니다. 한글을 꽤 오래 배우고 왔어도 현장 소음이 워낙 큰 데다 어려운 전문 용어까지 섞여 있어 소통의 장벽은 높기만 했는데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훈민정음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위동원 영상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쇳물이 용접품 끝에 맺히게 되겠죠. 매 순간순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흔적을 뭐라고 그래요? 디드 파형이 좁혀져야 돼.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 학생들에겐 쉽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그 현장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다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마실 때 크라프 양쪽에 제외라고 참 잘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반하이 씨.
조선소 근무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현장 용어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선 영어 몰랐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통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서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또 우려가 있어서 그건데 여러분이 조선소 훈민 정음이라 불리는 용접 한국어 교재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볼트를 스패너로 조여요? 조이세요? 말해요. 이거 와이어 어때요? 졸업생들이 처음에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제대로 적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때 필요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야겠다. 전압이 어때요? 약해요. 용접 부위가 그래요. 조선소 가서 저희가 취재도 하고 교수님들께도 이제 자문도 좀 구하고. 최근에는 용접 한국어에 이어 도장 한국어 그리고 자동차 한국어까지 집필 중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란 말은 주라는 뜻이거든. 주 실린더. 이 사람들도 한국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조금 더 잘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